안녕하세요. 글주의 돈돈. 새해부터 뭐 우리나라도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상승하는 기조로 출발을 해서 그 주식시장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강남의 신고가가 가격이 새롭게 계속 높아져 간다는 거죠. 걱정을 하는 분위기들이 너무 높은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며칠 전 나온 뉴스 중에서 눈이 가는 기사를 하나 제가 뽑아봤습니다. 쏟아지는 각국 부양책,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다. 미국의 3대 지수죠. 다우 존스,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나스닥, 주식시장의 호황, 그 다음에 부동산, 가상화폐, 원유, 뭐 이런 대부분의 자산 가치 자체가 다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위기로 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택해봤습니다. 뭐 미국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 에브리싱 랠리. 이게 운동 경기에서도 가끔가다 나오는 용어긴 한데 자산 시장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계속 3대 지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4만 달러. 물론 조정을 받아서 뭐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등락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그 텍사스산 중진류 원유죠, 원유도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서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주식, 비트코인, 원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계속 뛰는 거에 대해서 그 이런 자산 랠리는 시중에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 시중에다 이만큼의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 돈은 그냥 찍어내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이 있습니다. 이 국채를 회수를 하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그 정부가 예전에 발행한 채권이 있거든요. 그 채권을 은행들이 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우리가 그 국채 좀 살게. 그럼 국채 대신 돈을 현금이죠. 이 국채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사고 판다는 말은 시중에 돈을 풀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그 좋은 조건으로 은행한테 팔면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거고. 이게 이제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풀리면 시중에 돈이 막 도니까요. 결제하지 못했던 돈들도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돈을 갚기도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사업도 시작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주춤하고 자영업자들 힘들어하고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돈을 풀면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하는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주식시장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뛰고 원유 가격도 오르고 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바람에 그 민주당이 상원도 하원도 전부 다 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이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 경기 부양책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감소했으니까 이제 좀 믿고 그 다음에 그 부양안이 통과될 걸로 알고 민주당이 새 대통령도 됐으니까 바이든 새 대통령이 자기가 한 김에 의욕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다 그 미국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게 되는 게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어떤 뒷배경 정치적인 바이든의 부양책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투자자들 또는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이 돼가지고 야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 이번이 기회야 믿고 그 질른다 뭐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 뭐 개별 주식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 그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막 8% 이렇게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로 이게 발표된 게 1월 8일이니까 뭐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난 뉴스인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로 그 페이스북도 따돌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서 미국 주식시장 시총 5위로 그렇게 테슬라가 등극을 한 거죠. 다들 뭐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그 유통 IT 뭐 그다음에
그 포탈, 검색, 뭐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쪽이고 유통 쪽에 관련된 쪽이었는데 이 테슬라는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자동차 관련된 제조업. 제조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알런 머스크 사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주식시장이 뛰는 바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급했다고 하는 것에 그 조금 본인도 의아해하는 걸로 여하튼 이런 자산 시장의 그 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트코인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공통된 어떤 투자 대상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구별된 거기하고 다른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자산의 특성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미국의 다우는 다우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한국 강남의 부동산하고 미국 뉴욕의 아파트 가격하고 또 각각 가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통된 가격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상승 올해는 어떻게 될지 여러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과열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 급등한 거에 따른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3천 포인트를 넘어가지고 뭐 3,300포인트를 간다. 3,200포인트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찍었죠. 이런 것들이 그 시중에 뉴스로 자꾸만 나타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근데 이걸 저는 유동성 장세거든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에 조금 그 대비되는 말이랄까 뭘까 이런 거는 실적 장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 장세는 정말 삼성전자가 그런 가치가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올 배당이나 향후에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단단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 기업의 가치적으로 상승을 했어라고 바라보는 게 그 실적 장세에 근거한 주식 시세의 변동이죠. 8만에서 9만으로 올랐는데 실적 장세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 장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치를 보는 것보다 그냥 가격이라는 것 다음에 또 1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올랐다면 이거는 좀 유동성 장세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근거를 내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GDP가 우리나라가 한 2천조 정도? 2천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은 뭐 500조가 좀 넘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제 1년 예산이고 그 다음에 GDP가 2천조.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총 만들어내는 부의 가치. 이 GDP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비교해가지고 GDP가 더 크면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가총액이 GDP보다 높으면 이건 좀 과열이고 유동성에 의해서 거품이 좀 꼈다,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GDP보다 더 많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조금 과열되게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뭐 그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보는 주식시장의 과열이냐 또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를 갈 정도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조금 주식을 내다 팔게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학 개미들이 그 뭐 신용대출이든 뭐 담보대출이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조금 과열 분위기에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량주, 대형주들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LG화학 뭐 이런 큰 기업들은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오르지 않고 조금 뭐 떨어진 주식들은 만만치 않게 많이 있으니까 작년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 와중에도 떨어진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규모의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유동성 장세를 코스피가 지금까지 끌고 왔냐
조금 과열이냐 뭐 이런 분위기를 볼 때는 전체적인 거를 볼 때는 개별 주식은 또 개별적인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조금 과열된 분위기로 가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랠리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는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주시장이 뭐 어느 정도 시점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드리는 이런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GDP와 대비한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보면서 논리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쯤 조정을 받든지 한번 조심해야 될 분위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같이 또 풀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소비 신작책을 계속 쓰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동성을 계속 증가시키는 상황이죠. 경기를 살리려면 뭐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뒷면에 서 있는 어떤 이런 자산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 생기는 거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여져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계적인 부양책에 힘입어서 자산 시장의 버블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뉴스로 만나 뵙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